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혈압이 높으시네요. 약 드셔야겠어요. 그리고 몇 달 뒤 다시 갔더니 이번엔 혈당도 조금 높습니다. 당뇨약도 추가할게요.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면 약봉지는 점점 두꺼워지고 어느새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제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지. 약이랑 평생 함께 살아야겠구나.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60대에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은 생활 습관. 단 3가지만으로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으셨더라도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을 병행하시면 약의 용량을 줄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약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특별한 비용도 힘든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잠깐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올라올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60대에 접어들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고혈압, 당뇨병, 그리고 고지혈증입니다. 이 3가지는 흔히 3대 만성질환이라고 불리며 우리나라 60대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 중 한 가지 이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 60대가 되면 이런 질환들이 갑자기 찾아올까요? 사실 이 질환들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30대, 40대부터 조금씩 쌓여온 생활 습관의 결과물이죠. 짜게 먹는 습관, 달콤한 간식들, 불규칙한 식사 시간, 운동 부족,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10년, 20년 쌓이다 보면 우리 몸속 혈관은 서서히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혈관 벽은 점점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며 혈액은 끈적끈적해집니다. 심장은 더 강하게 펌프질을 해야 하니 혈압이 올라가고 혈액 속 당분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면 혈당이 높아지며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혈관은 더욱 좁아집니다. 문제는 이 3가지 질환이 따로 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가 생기면 다른 것들도 연쇄적으로 따라옵니다. 고혈압이 있으면 혈관이 손상되고 그러면 당뇨병 위험이 높아지며 동시에 콜레스테롤 수치도 올라갑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미 병은 시작됐고 나이도 있으니 이제는 약만 열심히 먹어야지 뭐. 병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이건 관리의 영역이지 치료의 영역이 아니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놓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자가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60대라고 해서 이미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손 쓸 방법이 없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한 60대, 70대 분들의 혈압 수치가 3개월 만에 정상 범위로 돌아온 사례들, 당뇨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었던 사례들, 콜레스테롤 수치가 극적으로 개선된 사례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핵심은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약은 증상을 일시적으로 억제할 수는 있지만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면 원인부터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힘들고 복잡한 방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단 3가지입니다. 그것도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식단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물 섭취 습관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아침 루틴입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메모할 준비 되셨나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방법은 바로 식단입니다. 에이, 식단 조절이야. 뭐 다들 아는 거 아닌가요?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제대로 실천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복잡한 칼로리 계산도 힘든 식단 관리도 필요 없습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짜지 않게 먹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은 약 10g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5g의 2배에 달하는 양이죠. 특히 60대 이상 분들은 젊었을 때부터 짜게 먹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치, 젓갈, 된장찌개, 라면.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들은 대부분 염분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 소금이 혈압을 직접적으로 올린다는 것입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고 이를 희석하기 위해 혈액량이 증가하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자기 모든 음식을 싱겁게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하죠.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국이나 찌개는 건더기만 먹고 국물은 남기세요. 국물에 염분의 80%가 들어있습니다. 김치는 물에 한번 헹궈 드세요. 라면은 스프를 절반만 넣으세요. 그리고 식탁에서 간장이나 소금을 따로 뿌리는 습관을 없애세요. 이것만 해도 하루 소금 섭취량을 34g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주 정도만 지나면 입맛이 바뀝니다. 처음엔 싱겁게 느껴지던 음식이 나중엔 딱 적당하게 느껴지고 오히려 짠 음식이 부담스러워집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고혈압 환자들에게 소금 섭취를 줄이게 했더니 4주 만에 평균 수축기 혈압이 8mmHg 떨어졌습니다. 이건 약 한 알의 효과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둘째, 단 음식을 줄이는 것입니다.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특히 60대가 되면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보다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더 많이 오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단 음식이라고 해서 초콜릿이나 케이크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흰쌀밥, 흰빵, 떡, 과일 주스.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됩니다. 이런 음식들은 빠르게 소화돼서 당으로 변하고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그렇다면 뭘 먹어야 할까요?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바꾸세요. 통밀빵을 선택하세요. 과일은 주스보다 그대로 드세요. 그리고 식사할 때는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세요. 이 순서만 지켜도 혈당 상승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간식이 먹고 싶으시면 견과류나 방울토마토, 오이 같은 것들로 대체하세요. 처음엔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2주만 지나면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셋째, 채소와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60대가 되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혈당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혈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조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에 체중 1kg당 1g 정도는 드셔야 합니다. 60kg이시면 60g 정도죠. 이건 계란 판례지 10개 정도의 양인데 한 번에 이렇게 먹으라는 게 아니라 하루 3끼에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아침엔 계란 2개나 두부 한 모, 점심엔 생선이나 닭가슴살, 저녁엔 콩이나 두부. 이런 식으로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포함시키세요. 그리고 채소입니다. 하루 5접시 이상 드세요. 여기서 한 접시는 손바닥 하나 정도의 양입니다. 특히 색깔이 진한 채소들이 좋습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당근, 파프리카. 이런 채소들에는 혈관 건강에 좋은 항산화 물질이 가득합니다. 채소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당 상승을 늦추며 포만감도 줍니다. 게다가 칼륨이 많아서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극단적인 식단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완전히 끊거나 극단적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엔 의욕이 넘쳐서 모든 걸 한꺼번에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다 힘들어서 한 달도 못 가고 포기하죠. 그러지 마세요. 이번 주는 국물 남기기만 실천하세요. 다음 주는 흰쌀밥을 잡곡밥으로 바꾸세요. 그 다음 주는 채소를 한 접시 더 추가하세요.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면 3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식단을 드시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몸도 그만큼 달라져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혈압계 숫자가 바뀌고 혈당 수치가 내려가고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방법은 바로 물입니다. 물이요? 그냥 물이요? 네, 맞습니다. 그냥 물입니다. 하지만 이 그냥 물이 얼마나 강력한 효과를 내는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로 되어 있습니다. 혈액도 90% 이상이 물입니다. 그런데 60대가 되면 몸속 수분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게다가 갈증을 느끼는 감각도 둔해져서 실제로 몸이 물을 필요로 하는데도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마치 강에 물이 줄어들면 진흙처럼 되는 것처럼요. 혈액이 걸쭉해지면 심장은 더 강하게 펌프질을 해야 하고 그러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동시에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상대적으로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농도가 진해지는 거죠. 또 신장에도 큰 부담이 갑니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관인데 물이 부족하면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노폐물이 쌓이면 혈압은 더 올라가고 당뇨 합병증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양은 1.52리터입니다. 하지만 60대 분들께는 11.5리터 정도를 권해드립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심장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셔서 적절한 양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첫째,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마세요. 한 번에 한 컵 200ml 정도씩 하루에 여러 번 나눠서 마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아침 식사 후 한 컵, 점심 전에 한 컵, 점심 식사 후 한 컵, 오후에 한 컵, 저녁 식사 전에 한 컵.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마시면 하루 11.5리터는 쉽게 채울 수 있습니다. 둘째,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을 마시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물은 꼭 따뜻한 물로 드세요. 차가운 물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소화기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물은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장운동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식사 중에는 물을 많이 마시지 마세요. 식사 30분 전이나 식사 후 1시간 뒤에 마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마시면 위액이 희석돼서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팁을 드리자면 물에 레몬 한 조각이나 오이 몇 조각을 넣어보세요. 맛도 좋아지고 레몬의 비타민C와 오이의 미네랄이 추가로 들어가서 더 좋습니다. 단, 설탕이나 꿀은 넣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물 대신 커피나 차를 마시는데 이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이뇨작용을 해서 오히려 수분 배출을 증가시킬 수 있으니 하루 두세 잔 정도로 제한하시고 나머지는 순수한 물로 채우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선 2, 3일 안에 피부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건조했던 피부가 촉촉해지고 탄력이 생깁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변비가 있으셨던 분들은 화장실 가는 게 한결 수월해집니다. 2주 정도 지나면 혈압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하루 물 섭취량을 2리터로 늘린 고혈압 환자들의 혈압이 평균 5mmHg 떨어졌습니다. 이건 약 반 알 정도의 효과입니다. 한 달이 지나면 혈당 수치도 개선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당이 희석될 뿐만 아니라 신장에서 과도한 당분을 배출하는 것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머리가 맑아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60대 분들이 깜빡깜빡하고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하시는데
상당수가 실은 만성 탈수 상태입니다. 뇌는 특히 물이 부족하면 제 기능을 못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사고력과 기억력이 개선되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습관입니다. 처음엔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하지만 3주 정도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알람을 맞춰두거나 물병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약보다 더 근본적인 치료제입니다. 돈도 안 들고 부작용도 없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물 한 잔 마시고 오시겠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방법은 아침 루틴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 사실 아침에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느냐가 그날의 혈압과 혈당을 결정합니다. 아침 시간대는 우리 몸이 가장 민감한 시간입니다. 밤새 휴식을 취한 몸이 활동 모드로 전환되는 시기거든요. 특히 60대가 되면 이 전환 과정이 젊었을 때보다 더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갑자기 일어나거나 급하게 움직이면 혈압이 급격히 오르거나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침을 시작해야 할까요?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천천히 일어나기입니다. 알람이 울리면 바로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눈을 뜨고 침대에 누운 채로 12분 정도 몸을 깨웁니다. 발목을 천천히 돌리고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혈액순환을 시작하세요. 그 다음 침대에 걸터 앉아서 30초 정도 더 기다립니다. 이때 심호흡을 몇 번 하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몸이 완전히 깨어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서세요. 일어설 때도 한 번에 쭉 서는 게 아니라 침대 옆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서는 게 좋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밤새 누워있던 몸이 갑자기 일어서면 중력 때문에 혈액이 하체로 몰립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뇌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심장이 급하게 펌프질을 하면서 혈압이 급상승합니다. 이게 바로 기립성 저혈압이나 아침 고혈압의 원인입니다.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만 들여도 아침 혈압을 10mmHg 이상 낮출 수 있습니다. 둘째, 아침 스트레칭입니다.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오신 후 단 10분만 투자하세요. 복잡한 운동이 아닙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이면 충분합니다. 먼저 제자리에 서서 양팔을 천천히 위로 올리면서 기지개를 켜듯이 쭉 펴세요. 5초 정도 유지했다가 천천히 내립니다. 이걸 5번 반복합니다. 다음은 목 스트레칭입니다.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앞뒤로 숙이고 젖혔다 합니다. 각 방향마다 5초씩 유지하면서 5번씩 반복합니다. 그 다음은 허리 돌리기입니다. 양손을 허리에 얹고 허리를 천천히 좌우로 돌립니다.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제자리 걷기를 30초 정도 합니다. 빠르게 걷는 게 아니라 천천히 제자리에서 발을 번갈아 들어 올리면서 팔도 자연스럽게 흔들어줍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10분도 안 걸립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동작들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스트레칭을 하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밤새 굳어있던 근육과 관절이 풀리고 혈관도 이완됩니다. 그러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근육을 움직이면 혈당을 소비하기 때문이죠. 또한 스트레칭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춥니다. 코르티솔은 혈압과 혈당을 모두 올리는 호르몬이니까 이걸 낮추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매일 아침 10분씩 스트레칭을 한 60대 분들을 6개월간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압이 평균 12mmHg 떨어졌고 공복 혈당도 평균 15mgdl 감소했습니다. 셋째, 규칙적인 기상시간과 따뜻한 물 한 잔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은 리듬을 좋아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면 생체 시계가 안정되고 호르몬 분비도 규칙적이 됩니다.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혈압과 혈당을 모두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특히 주말에 늦잠을 자는 습관은 사회적 시차증이라는 현상을 만들어서 당뇨병과 고혈압 위험을 높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따뜻한 물은 혈액순환을 돕고 장운동을 활발하게 만들며 밤새 잃어버린 수분을 보충해 줍니다. 여기에 레몬을 한 조각 넣으면 더 좋습니다. 레몬의 구연산이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고 비타민C가 면역력도 높여줍니다. 이 세 가지 아침 루틴 마이너스 천천히 일어나기 10분 스트레칭, 규칙적인 기상과 따뜻한 물 마이너스 이것만 실천하셔도 하루 종일 혈압과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운동을 하시는데 사실 60대에게는 아침 활동이 더 중요합니다. 아침에 몸을 제대로 깨우면 그날 하루 내내 대사가 활발하게 돌아가고 혈당 조절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처음엔 귀찮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21일만 해보세요. 21일이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이 루틴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이 리듬을 좋아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핵심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식단에 작은 변화 짜지 않게, 달지 않게, 채소와 단백질을 균형 있게. 둘째, 물 섭취 습관 하루 11.5리터, 여러 번 나눠서 따뜻하게. 셋째, 아침 루틴 천천히 일어나기, 10분 스트레칭, 규칙적인 기상과 따뜻한 물. 이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복잡한 것도 어려운 것도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으십니다. 정말 이것만으로 될까요? 약을 끊을 수 있을까요? 약을 끊는 것은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함부로 약을 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적어도 약의 용량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약이 늘어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것들이 약과 달리 부작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반적인 건강이 좋아집니다. 체중이 줄고 에너지가 생기고 잠도 잘 오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자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날은 짜게 먹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물을 충분히 못 마실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아침에 늦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100%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7080%만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결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몸은 천천히 변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변합니다. 2주 정도 지나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 혈압계 숫자가 바뀌는 걸 보실 겁니다. 3개월 정도 지나면 혈액 검사 결과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하고 또 정직합니다. 좋은 것을 주면 좋게 반응하고 나쁜 것을 주면 나쁘게 반응합니다. 60대라고 해서 이미 병이 있다고 해서 손 쓸 방법이 없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까지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신호에 귀 기울일 때입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고 몸이 싫어하는 것을 줄이면 몸은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60대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약봉지가 두꺼워지는 60대가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찬 60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건강이 바뀌면 그 가족 전체가 행복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과 성공 사례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